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소개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간밤은 추수감사절로 뉴욕 증시는 휴장이었었고요. 오늘은 우리만의 또 개별 모멘텀으로 하루 흘러가게 될 것 같은데 오늘이 또 11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또 대망의 12월이 찾아오고 있고 자,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저희가 조금 있다가 또 12월에 관련한 4개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들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할 거거든요. 저희 일발장전과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만의 이슈로 오늘 돌아갈 것 같아요. 영민 매니저, 오늘의 일발 종목 뭘로 공략해 볼까요? 오늘 또 이제 제가 최근에 계속 AI, 로봇 요쪽 종목들 말씀드리다가 오늘은 또 제약바이오 종목 하나 준비를 좀 한번 해왔어요. 가야죠. 어제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됐잖아요. 근데 뭐 금리 인하된 것 때문에 저는 제약주가 반등이 좀 들어왔다. 그렇게 보진 않고요. 물론 뭐 안 한 것보다는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뭐 언제 단 한 번이라도 국내 금리 떨어지는 것 때문에 제약바이오 좋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진 않았잖아요. 결국 뭐 미국 연준의 정책 금리가 이제 얼마까지 이제 하락을 하느냐 그게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의 전체 이제 좀 중요한 이제 이슈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어저께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정말 깜짝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20년 만에 금리 인하를 하는데 소수 의견이 나왔어요. 그것도 저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만큼 지금 기준금리를 인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했다는 건 내년 경기 전망이 그만큼 안 좋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낮췄어요. 그렇죠. 내년에 이제 성장률 전망치가 1.9%, 1%대를 기록한 건 IMF나 또 2008년 금융위기 때나 2020년에 코로나19 때나 그럴 때 말고는 1%대 성장률이 없었는데 지금 내년에 1% 성장을 전망하다 보니까 트럼프 집권하고 나면 그만큼 우리나라 이제 수출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거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수출 기업들이 다 안 좋을 거니까 오히려 제약바이오 업종 쪽으로 저는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온 게 아닌가. 그렇게 연결을 시키면 뭐 금리 인하가 어제는 또 제약바이오 업종에는 나름대로 이제 조금 호재성 이슈로 이제 작용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을 또 한발 종목으로 소개를 다시 한번 좀 해드리도록 할 텐데 11월 달에 사실 11월 초에 많이 빠졌다라고 해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손절가를 또 깨고 내려갈 정도로 주가가 그 뒤로도 계속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AS도 해드릴 겸 유한양행 이제 또 새로운 이슈들 좀 부각을 좀 시켜드릴 만한 이제 이슈들이 좀 있어서 오늘 다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금리가 뭐 제약바이오 업종에는 상당히 좀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전체 이제 수급 심리를 좌우하는 게 제약바이오 업종은 금리의 영향을 상당히 좀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어저께 우리나라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잖아요. 방금 제가 내년 경기 전망이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에 실제로 경기 전망치를 이렇게 하향 조정하는데 금리는 그대로 냅둔다 이러면은 사실 이게 자가당착이 빠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기 전망이 안 좋았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했고 저는 또 하나는 12월 달에 적어도 이창용 총재는 연준의 금리 인하를 확신하고 있지 않을까. 소수 의견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하가 됐다라는 건 12월 달에 어차피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거고 우리는 올해 금통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리고 내년 2월 돼야 이제 금통위가 또 열린단 말이에요. 그런 걸 이제 감안했을 때 미연준이 한 번 정도는 더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겠다라는 확신하에 우리나라가 겉으로 보면 약간 좀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한 걸로 이렇게 이제 좀 보인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미연준은 12월 달에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정책 금리의 방향은 계속 이제 인하로 좀 가고 있다.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년도에도 이제 뭐 제약바이오 업종 흐름이 좀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봤을 때 유한양행은 올해 이제 8월 달에 미국 FDA에 렉라자 이제 승인을 받았잖아요. 이게 이제 국내 이제 항암제는 최초로 승인을 받은 거고 그에 따른 이제 마일스톤 한 6천만 불 정도를 이제 수령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멘텀이 끝난 게 아니라 제가 계속 강조해드렸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모멘텀이 또 시작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미국에서 승인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 유럽, 일본 줄줄이 다 승인을 앞두고 있거든요. 가장 빠르게는 지금 유럽이 지금 내년 한 1월 혹은 12월 달에도 승인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승인 권고가 최근에 EMA에서 좀 나왔었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이제 승인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내년 상반기 안에 승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유럽과 중국 매출을 합치면 미국 매출을 뛰어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오히려 더 큰 시장이 이제 개화가 된다. 그리고 유럽, 중국, 일본에서 승인을 받을 때마다 성공에 대한 이제 마일스톤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최소
지역별로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씩 마일스톤을 계속 받기 때문에 이제 유한양행은 이 렉라자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제 현금 흐름이 좀 좋아지는 그런 구간이 이제 될 거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게임 체인저가 하나 있어요. 지금 존슨앤존슨 쪽에서 더 이제 공을 들이고 있는 건 면역 항암제 리브리반트 요거 이제 SC 제형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렉라자와 리브리반트 이 병용요법이 미국 FDA 이제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리브리반트도 SC 제형 변경을 좀 해가지고 요걸 이제 미국 FDA 이제 심사 승인을 해놓은 상태고 요것도 지금 패스트 트랙을 태워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에 리브리반트 SC 제형이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고 그렇게 되면 내년 1분기 안에 렉라자와 리브리반트 SC 제형의 병용요법도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올해 아스코에서 실제로 이 리브리반트 SC 제형과 이제 병용요법이 굉장히 이제 찬사를 받으면서 베스트 오브 아스코에 이제 선정됐던 이유가 요즘에 또 알티오젠 특허 문제에서 또 우리가 SC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이게 SC는 왜 이제 이렇게 제형 변경을 하려고 하면 키투르다가 전 세계에서 의약품 중에 가장 매출이 높은 거잖아요. 요것도 지금 SC 제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매출이 높은 면역 치료제가 옵디보예요.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에서 개발한 옵디보인데 이것도 지금 SC 제형 개발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다 SC 제형으로 이제 개발을 하냐면 안전성은 오히려 조금 더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제 약물을 주입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인 거죠. 30분에서 한 2시간 가까이 걸리는 정맥 주사 대신에 한 3분 안에 끝나버리는 치아주방 주사로 제형을 바꿨을 때 훨씬 더 좀 효율적이다라는 게 이제 중론이기 때문에 모든 치료제들이 지금 계속 SC 제형 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도 SC 제형 2027년에 할로자임에 이제 특허가 끝나기 때문에 바로 그냥 자기들도 이제 가야죠. SC 개발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만큼 이 SC 제형이 제형에 있어서 굉장히 좀 강점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렉라자와 리브리반트 SC 제형의 병용요법까지 승인을 받게 되면 글로벌 매출 전망치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유한양행이 사실 17만 원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급락이 이제 나오면서 한 달 넘게 조정, 거의 2달 가까이 지금 조정을 받은 거거든요. 2달 가까운 이제 조정을 받은 게 결국은 매출 전망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노이즈들 때문이었어요. 물론 이 매출 전망치야말로 말 그대로 예상치이기 때문에 이게 회사가 말하는 것만 믿을 수가 없어요. 알테오젠도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노이즈가 나오는 것 중에 진짜 머크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20조 원 이상 키트루다 SC로 전환이 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또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매출 전망치는 말 그대로 이제 예상치이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을 얼마나 빨리 제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데 렉라자와 리브리반트 SC 제형의 병용요법이 승인되는 게 저는 결정적인 기여를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 1분기 안에 이게 이제 승인될 거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위치다. 그리고 어저께 알테오젠이 조정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 특히 CMO, CDMO 기업들 중심으로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오히려 거래가 조금 살아나는 흐름들이 좀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한양행도 뭐 2개월 동안에 고점 대비 딱 30% 조정받았어요. 알테오젠은 지금 2주 만에 30%, 리가캠도 한 3주 만에 30%. 주가가 승승장구하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거의 평균적으로 다 고점 대비 딱 30% 조정받고 단기 바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또 좀 기술적인 이제 반등을 한번 기대를 좀 해봐도 될 것 같다. 타이밍상으로도 뭐 괜찮은 위치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5만 원 정도, 손절가는 10만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한양행 두 가지 포인트 일단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았잖아요. 미국에서 끝나지 않는다. 중국 간다. 또 유럽 간다. 전 세계에서 사망률 1위가 실은 폐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서폐암 치료제의 뭐 수요야 충분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렉라자와 병용 투입했던 리브리반트인데 이게 SC 제형으로 들어간다. 요 두 개가 결합이 된다면 자, 요즘에 SC가 돼야 뭔가 좀 매출이 더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이 두 가지의 모멘텀을 좀 생각해 보자.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좋다기보다는 이제 첫 출발하는 그 영역까지 내려왔네요. 그 장대 양봉 세웠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한양행까지 한번 짚어봤고 보너스로 오스코텍도 한 번만 봐주실래요? 이제 오스코텍은 계열사를 따로 이제 상장한다. 이 이슈가
참 이제 터져가지고 투자자들과 뭐 엊그제 투자 설명회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참 시장 신뢰 회복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지금 뭐 투자자들이 반발도 크고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또 이렇게 하면 이게 약간 쪼개기 상장은 분명히 또 아닙니다만 또 상법 개정 나오죠.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쪼개기 상장과 똑같은 느낌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제노스코가 알짜 자회사인데 이게 상장돼 버리면 오스코텍의 이제 가치가 또 희석되는 거 아니냐. 요런 이제 우려 때문에 주가가 보시는 것처럼 요때 10월 달에 급락했던 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급락을 했다가 제약바이오 업종이 전체적으로 지금 조정을 받고 타격을 이제 받았다 보니까 그 뒤로도 계속 조정을 받다가 이제 24,000원, 5,000원대에서 바닥은 좀 잡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노스코가 상장되는 것 자체는 저는 뭐 오스코텍에 나쁘지 않은 재료라고 봐요. 왜냐하면 자본 조달을 해가지고 상장을 하면서 어찌 보면 이제 지분에 대한 이제 가치가 오히려 좀 더 부각될 수 있고 오스코텍이 또 제노스코가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파이프라인들의 가치를 또 인정을 좀 받고 있잖아요. 지금 또 알츠하이머 쪽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성과를 좀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상장과 관련된 노이즈는 뭐 오스코텍도 충분히 반영이 좀 됐다라고 보고 이미 지금 뭐 바닥까지 떨어지고 올해 연초 수준까지 주가가 이제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렉라자 이 원 개발자로서의 프리미엄도 거의 다 토해낸 구간까지 주가가 이제 빠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닥이 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오스코텍도 기술적인 반등으로 한 3만 원 정도 수준까지는 가격 회복이 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진단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스코텍, 유한양행, 이 렉라자의 원 기술 특허를 갖고 있었던 이제 그런 곳이어서 이쪽도 로열티 들어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핵심 자회사를 또 상장을 한다는 그 이슈로 굉장히 많이 좀 유한양행보다 더 밀렸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 재료까지 현 주가에는 일단은 반영됐다라고 일단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민 매니저의 일발 종목은 유한양행. 준호 매니저. 네. 뭘로 붙일까요? 저는 이제 앞으로 좀 이제 이벤트가 있는 기업을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그 제노스코 상장이 그 렉라자의 원 개발자가 이제 제노스코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오스코텍이 영향을 받은 것 같고 일단 뭐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는 이제 앞으로 저는 이제 첨세법, 생물보안법 통과 관련해서 이제 기대감이 좀 불거지고 있고 연내 안에 이제 생물보안법 통과 기대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바이넥스라는 기업을 좀 무지개 종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모처럼 만에 이제 기술적 반등 흐름이 나와주면서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장중에 거의 10% 가까이 상승 흐름 나와줬고 다른 종목들은 약간은 좀 차익 매물 나와주면서 윗골이 달았는데 그래도 바이넥스와 ST팜 같은 기업들은 나름 견고한 모습을 오후장까지 좀 이어졌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셀트리온 그룹주 이제 그 서정심 회장이 또 이제 홍콩에서 열린 기업 설명회에서 이제 앞으로 셀트리온은 바이오 시밀러 기업으로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뭐 진펜트라 이후에 지금 6개의 신약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 또 그리고 CRDMO 그래서 위탁 연구개발 생산 관련해서도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모처럼 만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도 좀 강하게 시세가 분출되며 제약바이오 섹터의 상승 견인했어요. 결국 이 셀트리온 그룹이 이제 본격적으로 또 신약 개발에 속도를 낸다고 했을 때 그 위탁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바이넥스가 충분히 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물보호법 연내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설령 통과가 연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민주당, 공화당에서 같이 공동 발의한 사안이다 보니까 결국 미국 바이오테크 기업들은 먼저 선발적으로 또 이제 중국 기업들을 배제하면서 이제 국내 CDMO 기업들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섹터의 업황이 살아나면 결국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이벤트가 살아있는 바이넥스와 또 ST팜 같은 CDMO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바이넥스를 한번 붙이기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유한양의 붙이기 종목 준호 매니저는 이제 전공법이죠. 미국의 생물보호법 통과와 관련해서 CMO, CDMO, 또 트럼프 관련해서는 바이오시밀러 이쪽에 대해서 한번 전공법. 그 중에서 삼바도 있지만 바이넥스를 이제 주목해라. 자,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잖아요. 아, 그럼 아예 생물보안법으로 바이오를 좀 좁힐까? 아니면 비만, 기술 플랫폼? 저희가 지금 이 시간부터는 이제 12월도 찾아오고 연말 대응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 방산 4개 업종을 어떻게 대응할 건가?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나씩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를 가려고 했는데 바이오가 나왔으니까 영민 매니저 바로 이제 바이오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술 플랫폼 특히 알테오젠에 대한 질문도 많거든요. 질문도 아까 하나 왔던 게 있는데 우리 박상근님
매경 전문가님들마다 알테오젠에 대한 전망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추가적 하락, 어떤 분은 횡보, 그리고 다시 기회가 있다. 알테오젠 궁금합니다. 자, 이제 12월도 왔고요. 바이오 쪽도 조정을 일단 받은 것 같고요. 근데 궁금증은 이제 알테오젠 기술 플랫폼으로 가냐, 아니면은 생물보안법으로 가냐, 비만 테마는 어떻게 할까, 차라리 AI 의료로 갈까, 이제 여러 궁금증이 있습니다. 자, 12월에 바이오 업종 투자 전략. 영민 매니저. 12월 달에 항상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이 많이 좀 흔들렸던 이유가 대주주 뭐 양도세 역시나 또 큰 손과 관련된 이슈. 그래서 이제 12월 안에 이제 금투세 빨리 소득세법 이제 개정안이 통과가 돼야 되고 이번 정기 국회가 끝나기 전에 통과가 되면 이제 베스트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제 뭐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 인하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월 달에도 연준은 이제 지금 CME 페드워치에서는 금리 인하 확률 이제 70% 정도로 지금 아직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 금리의 방향은 어쨌든 12월까지는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될 거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트럼프 집권 2기가 시작됐을 때 과연 이제 모두가 우려하는 것처럼 미국이 이제 물가가 막 다시 올라갈 거냐.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서 금리 인하 이제 속도가 좀 늦춰지느냐. 이게 어찌 보면 제약바이오 업종의 가장 큰 불확실성. 그것 때문에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이 빠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하나 좀 긍정적인 부분은 제가 이제 무료방송 할 때마다 계속 이제 보여드리는 게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또 2년물 국채금리 이제 차트거든요. 국채금리가 확실히 4.5까지 급등했다가 지금 4.26까지 이제 하락이 좀 들어오고 왔기 때문에 한풀 이제 꺾이긴 했어요. 이제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케네디 주니어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케네디 주니어는 대한민국의 바이오테크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호재다. 아, 왜요? FDA 지금 다 갈아엎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FDA 갈아엎으려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거예요. 이제 민주당 이제 정부에 들어서서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시대에 이제 백신 막 만들어서 막 4조 원씩 기업에 지원해주고 이래가지고 6개월 만에 그냥 백신을 뚝딱 만들어서 본인이 이제 코로나19를 다 이제 퇴치를 했는데 공은 바이든 정부가 다 갖고 와버렸잖아요. 어느 정도 맞아요. 트럼프니까 했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렇게 이제 밀어붙이지 않았으면 사실 굉장히 어려웠을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FDA의 규정대로라면 백신을 그때 승인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FDA 자체를 이제 신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구조적으로 개혁하겠다. 이 개혁의 취지 자체는 신약 개발의 문턱을 이제 많이 낮추고, 신약 개발의 문턱을 많이 낮추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신약이 많이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럼 신약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약값을 이제 경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값을 떨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약값 인하 정책을 하려면 결국에는 FDA 이제 승인 문턱을 이제 낮춰야 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미국의 빅파마들하고 협력해가지고 기술 이전이라든지 신약 개발, M&A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이제 기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금리와 관련된 변수가 좀 있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시각과 우리나라의 이제 바이오테크 기업들은 나쁘지 않다. 뭐 그런 측면에서 중립적인 이제 수준. 그리고 국내에서 지금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 아까 이제 섹터를 어떤 걸 어디로 가야 되나 바이오 내에서 좋겠냐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 좋다라고 보거든요. 4개 다요? CMO 기업들이 좋으려면 당연히 신약 개발 시장 좋아야 되고, 신약 개발과 플랫폼이 떠야 그 아랫단의 바이오시밀러 시장도 이제 개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신약 개발과 그리고 이제 바이오 플랫폼, 알테오젠을 포함한 이제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이제 비만 치료제 쪽도 우리나라 이제 기술 이전에 아직까지는 최종적으로 성공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협상만 하고 있는 단계지만 아직 기술 이전과 관련된 모멘텀이 좀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적어도 1월 달에는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벤트가 있잖아요. 오네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오히려 이제 주가가 다 빠진 상태에서 이제 시작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모멘텀을 보고 이제 갈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1월 달까지는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바닥을 찍고 기술적인 이제 반등이 좀 만들어질 수 있는 구간이다. 그 이후에 이제 또 제약바이오 업계의 상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가 이제 결정적인 변수기 때문에 트럼프 집권 이후에 금리 동향에 대한 부분들 좀 살펴보시면서 전략을 좀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알테오젠도 짧게 한번 우리 박상관님이 질문이 왔으니까. 자, 여기서 횡보다 아니면 한 번 더 맞는다 이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뭐 전체 전문가들이 알테오젠을 바라본 시선은 두 개인 것 같습니다. 좋다라고 하는 전문가들도 있고 뭐 나쁘다라고 하는 전문가들도 한 번 더 맞는다 여기다. 사실 모든 기업들이 다 마찬가지. 뷰는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만 알테오젠 주가가 일단 결론적으로 빠진 이유는 이런 노이즈 자체가 가장 높은 가격에서 딱 불거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알테오젠 주가가 1년 내내 이제 상승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였던 게 뭐예요? 이게 키트루다 SC 제형 요거 개발하는 거였잖아요. 그게 이제 임상 3상 결과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볼만한 건 거의 다 나왔다. 요런 이제 시각이 좀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만한 게 이제 다 나온 게 아니라 지금부터 이제 본 게임인 거잖아요. 특허와 관련된 논란, 뭐 온갖 지금 뭐 자본 조달하기 위해서 지금 뭐 유증을 할 거냐, 아니면 뭐 전환 우선 청구권 뭐 주식을 뭐 발행을 할 거냐, 뭐 이런 지금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알테오젠 리뷰를 해드릴 때 실제로 이제 알테오젠은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이런 기업들처럼 정말 초고속으로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계속 검증을 받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네. 적어도 특허와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는 기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이번 이제 특허 논란을 통해서 할로자인보다 지금 알테오젠이 특허와 관련된 부분들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특허 장부를 공고하게 좀 잘 쳐놨고 파트너 사인 머크가 오히려 알테오젠보다 더 적극적으로 특허 방어를 하기 위한 이제 조치들을 좀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노이즈들이 좀 해소가 좀 되고 나면 오히려 알테오젠에 저는 특허권이 더 강하게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30만 원의 주가는 사실 3개월 거의 6개월 정도 수준의 이제 주가로 저는 빠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당장 뭐 V자 반등이 들어올지 아니면 옆으로 조금 또 행보 조정을 좀 더 받을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주가 자체는 절대적으로 좀 매력적인 구간까지 좀 빠져 있다. 그래서 저는 30만 원대라면 충분히 적극적으로 이제 스트롱 바이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알테오젠과 바이오 업종 이제 투자 받습니다. 영민 매니저는 이제 우리가 향했던 4개 이게 거의 한데 몰려 있기 때문에 나는 뭐 생물보안법으로만 간다. 나는 기술 플랫폼으로 간다. 이제 이런 것보다는 역시 뭐 4개 쪽에서의 대장주 뭐 이런 투자 전략을 계속 또 순환매를 할 거기 순환매가 때문에 돌리니까 섹터별로.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2차 전지는 우리 준호 매니저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리튬 가격은 진짜 오르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고 바닥을 확실히 다졌고. 여기에 이제 트럼프 당선이 거의 찬물을 끼얹은 것 같은데 12월에 2차 전지 투자 전략. 저는 2차 전지 섹터가 우리가 좀 지나치게 너무 겁먹은 게 아닌가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IRA 관련해서 이제 폐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설령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도 오히려 지금 올해 또 작년 내내 2차 전지 섹터가 하락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해리스가 다시 그 바이든 정권의 그 행정부의 정권을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2차 전지 섹터가 정말 단기 반등은 나왔겠지만 시세 분출은 나오진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근데 오히려 2025년도가 결국 이제 전기차의 어떤 대중화의 포석을 다지는 해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이미 뭐 지금 기아에서도 EV3라는 3천만 원대 그 전기차가 출시가 되기도 했고 또 테슬라에서도 3천만 원대 모델 2라는 저가형 모델이 출시한다고 했을 때는 예전에는 전기차가 이제 보조금 혜택을 받아야만 내연기관 자동차와 가격이 좀 동일해졌기 때문에 그동안은 보조금 혜택이 중요했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모델 2라는 또 이제 내연기관 모델 최근에 더 저렴한 요즘에 뭐 아반떼도 그렇고 소나타만 본다고 하더라도 3천만 원 그 이상대 가격이고요. 그랜저만 돼도 거의 좀 옵션만 추가하면 5천만 원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가 거의 3천만 원대로 그게 추후에 로보택시까지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본다고 했을 때는 내년이 결국 저는 2차 전지가 이 보조금을 제외하고 어차피 또 트럼프가 천년만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많은 이제 공화당 텃밭에서도 지금 전기차 공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상원 하원 의원들의 반발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럼 뭐 상원 하원 선거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있잖아요. 그랬을 때 2년 뒤에 다시 또 트럼프가 레임덕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뭐 IRA 그 명칭이 저는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의 어떤 이제 그 혜택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저는 보조금 혜택은 여전히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뭐 주별로 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만약에 IRA 법안이 폐지된다고 했을 때는 우린 자체적으로 보조금 혜택을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또 이렇게 다른 주에서도 이제 보조금 혜택을 자체적으로 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2차 전지 섹터가 이미 지금 주가에는 IRA 폐지에 대한 불안감과 전기차 어떤 업황 자체가 후퇴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유럽에서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보조금 혜택을 주기 시작하기 때문에 미국이 또 그리고 트럼프가 자국 우선주의와 또 첨단 산업 규제 완화에 지금 일론 머스크와 좀 동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산업 자체를 다시 한번 수년 뒤로 후퇴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첨단 산업 같은 경우는 한 해만 뒤쳐져도 점유율을 확 뺏겨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보조금도 어느 정도는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너무 지나친 염려로 주가는 조정이 나왔지만 그래도 최근에 11월 달, 또 10월 달에 2차 전지 섹터의 흐름을 본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바이오와 반도체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LNF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이제 보조금 혜택 IRA 폐지 얘기가 나왔을 때도 조정이 나왔던 부분들 거의 다 회복을 했고요. 특히 그리고 바이오와 반도체가 조정이 나줬을 때 오히려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IRA 폐지 얘기가 나왔을 때 밀렸던 부분들이 그대로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2차 전지는
거의 한 2년 가까이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와줬고 이미 반도체 섹터가 겪고 있는 성장률 둔화로 인한 하락이 먼저 2022년도 3년도부터 반영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업황이 다져지고 있는 상태고 전기차 캐즘이 2025년부터 서서히 극복된다고 했을 때 오히려 2차전지 섹터는 가격적인 매력은 정말 전 충분하고 오히려 IRA 관련된 너무 지나친 염려가 오히려는 주가에는 충분히 반영이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2차전지 섹터는 테슬라 향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전 좋다라고 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뭐 LNF, 아까 말씀드렸던 에코프로 그룹주, 아니면 뭐 대주전자 재료, 뭐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2차전지 섹터는 우리가 한번 분할로 접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만약에 2차 전지가 바이든 때문에 잘 간다고 하면은 갔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상반기를 보면 이미 주가는 빠진. 맞습니다. 여기에 캐즘 악재는 들어갔고 트럼프 당선 이후에 확 밀렸잖아요. 트럼프 리스크 들어갔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가에는 이미 전기차 캐즘, 트럼프 리스크 두 개가 다 반영이 됐다. 이제 반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전략적으로 가서요. 여기도 똑같이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예 이번에는 완성형 배터리로만 가야 된다. 이런 분이 있을 것 같고 차라리 테슬라와 LNF 그냥 테슬라로만 가라. 이런 시선 하나 있고요. 그래도 전통의 양극재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대주전자 재료 같은 좀 특수 응급재 재료지. 이렇게 나뉘고 뭐 다 사면 좋겠지만은 이 중에서 준호 매니저는 어디로 향합니까? 저는 그래도 이제 LNF를 필두로 한 테슬라하고 LNF하고. 근데 이제 보면은 사실 이제 미국 기업들이 10월달하고 11월달에 또 유럽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테슬라가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도 지금 대규모 공급 계약을 계속 체결하고 있어요. 뭐 GM도 그렇고 포드도 그렇고 또 유럽 기업이 뭐 벤츠드 그래서 많은 지금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LG 엔솔과 지금 계속해서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사실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사실 내연 기관으로 회귀한다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투자를 더 확대하고 있다는 거는 지금 전기차 캐즘이 서서히 극복되고 있고 전기차가 회복되고 있는 시그널이다 보니까 배터리 셀 기업도 어느 정도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겠지만 그래도 저는 그 안에서 내년 상반기에도 출시를 앞두고 있는 모델2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LNF라든지 테슬라 향 또 LG 엔솔도 마찬가지로 테슬라의 또 사료 팔고 배터리뿐만 아니라 그 배터리 셀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LG 엔솔을 필두로 한 테슬라 향 기업들이 오히려 2차전지 섹터의 상승을 견인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예 서학개미는 테슬라를 사든가. 맞습니다. 우리 동학개미는 LNF, LG 엔솔 완성형 배터리 관계 이렇게 정도로 좀 압축해 줄 것을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세 번째 업종 반도체 업종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참 많이 힘든 업종. 특히 가장 최근의 이슈는 반도체 보조금입니다. TSMC는 여러분 받아 챙겼고요. 인텔도 서명까지 했는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깜깜무소식이에요. 이러다가 진짜 영민 매니저 이거 못 받으면은 낭패입니다. 왜냐하면 땅도 다 팠고요. 거기 관련한 뭐 계약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투자는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진짜 통수를 우리나라 기업들만 제대로 맞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 간밤에 이제 인텔이 파운드리 너네 매각하지 마라. 그러면 보조금 줄게. 여기까지 지금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에는 사실 저는 이제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이 보조금이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좀 효용이 굉장히 좀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시장 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공화당 입장에서는 보조금은 아주 그냥 치가 떨리게 안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또 정치인들은 또 표심을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이제 준호 매니저도 얘기했다시피 공화당의 지금 텍사스를 따져보더라도 트럼프를 요번에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줬잖아요. 근데 지금 텍사스에 지금 삼성전자가 뭐 10조, 많게는 20조 원 이상 지금 투자를 해가지고 파운드리 2공장 지으려고 하는데 만약에 보조금 안 준다? 이러면 또 엎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미국이 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위한 게 아니라 지들을 위한 거다. 미국을 위해서 미국의 일자리 만들고 미국의 반도체 팹을 만들어놔야 나중에 이제 공급만 뭐 속된 말로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전쟁이 나도 대만이 중국하고 전쟁이 나도 지들은 이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이제 전략 자산들을 다 이제 공장을 미국에다가 이제 지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했을 때 어쨌든 뭐 좀 억울하고 좀 그런 부분이 치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보조금 받아내야죠. 그래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어쨌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이제 보조금 문제도 최종적으로 협의는 할 것 같아요. 타결은 될 것 같으나 다만 정부가 이제 당장 1월 되면 바뀌어버리잖아요. 그거죠. 그게 이제 문제거든요. 트럼프 정권이 왔을 때 과연 이걸 이제 약속대로 줄 것인가 안 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일정 부분 이제 조정은 좀 있다라고는 봅니다만 다만 이걸 완전히 그냥 백지화 시키는 것도 어찌 보면
정부가 바뀌었다라고 해서 나라 대 나라의 약속 혹은 나라 대 기업의 약속을 이제 한 건데 그걸 그대로 이제 엎어버린다. 물론 뭐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의 성향을 보면 그럴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트럼프의 제가 성향을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 당선인의 이제 성향은 멕시코, 캐나다 지금 윽박지르고 있는 게 결국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이제 점하기 위한 거다.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기업들과 우리나라 이제 방위 보조금 이것도 결국은 계속 세게 이제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나중에 우리나라하고 결국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하기 위한 전략 전술이다. 이렇게 이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반도체는 뭐 보조금 뭐 받는 거 저는 이제 좀 당연시 돼야 된다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은 어쩔 수 없는 이제 정책적인 이제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야 될 거고. 결국은 업황의 문제예요. 그래서 당장 이제 12월 달에 반도체 업황을 얘기한다고 하면 안 좋죠. 지금 삼성전자 어제도 300만 주나 외국인들 또 매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12월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이제 반도체는 삼성전자 하기에 달려 있다. 삼성전자가 HBM3E 8단뿐만 아니라 12단까지는 내년에 어쨌든 공급망에 이제 오늘도 보니까 뭐 증권사의 리포트가 이제 나온 것 같은데요. 어쨌든 공급망에 이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하이닉스 이슈로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한 1년 이상 이제 시세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 삼성전자 이슈로 삼성전자의 HBM 반도체 그리고 신성장 동력에 대한 부분들 그런 걸로 이제 시세가 좀 나와야 되기 때문에 12월 달은 아직도 이제 반도체는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내년도에는 삼성전자 하기에 따라서 소부장 종목들의 이제 흐름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영민 매니저가 바라보는 반도체, 12월의 반도체, 불확실성 뭐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보조금을 우리도 모르죠, 이거를. 네, 줘야 되는 거니까. 트럼프한테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는 안 줄 것 같으니까 바이든 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겠고요. 두 번째가 이 대중국 규제. 이것도 지금 불확실성이기는 한데 지금 바이든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강력할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삼성전자는 그동안 팔다가도 하이닉스는 샀는데 지금 하이닉스도 외국인의 수급이 거의 안 좋거든요. 하이닉스도 이제 4분기 때 실적 전망 자체가 약간 하향 조정되고 있는 추세여서 어쨌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중국 규제도 마찬가지예요. 엔비디아는 또 중국 규제는 또 피해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라고 하면 이게 사실 네거티브 방식이거든요. 이건 안 된다라는 걸 명확하게 정해주는 이유는 그거 피해서 잘 해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지금까지 그렇게 장사를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뭐 대중국 규제가 좀 강화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기업 가치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다르죠. 지금 중국에 공장을 막 대대적으로 지어놨는데 계속 설비 투자를 못 하잖아요. 연간 5% 막 이렇게 제한을 해놓으니까 그냥 공장이 유휴 공장화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아직 이제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이제 집권이 시작되고 본인의 이제 정책이 명확하게 이제 시장에 좀 공개가 좀 되고 나서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반도체 종목들을 이제 좀 적극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거지. 아직까지는 12월 달도 마찬가지고 내년 이제 집권이 시작되는 1월 달까지도 반도체는 약간은 좀 불확실성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인 입장을 지금 현재로서는 견제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시장 일각에서는 정말 이번에 반도체 보조금 안 받으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중국이랑 이제 팀을 먹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에 하는 모습들이 다 미국으로 들어와서 자기들한테 패권 휘두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참에 아예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랑 중국도 이렇게 할 게 아니다. 보조금 못 받으면은 우리도 이제는 뭐 강력 대응해야 된다라는 이제 투자자들의 의견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업종은 방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매니저, 방산도 일론 머스크가 범인이에요. 맞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앞으로 모든 무기 체계를 첨단 무기 체계로 바꾸면서 국방비를 이러면서 우리 방산도 지금 엄청 뭐 며칠 만에 맞은 겁니까? 한 30%를? 맞습니다. 사실 뭐 이제 방산 섹터가 올해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고 있는 상태에서 좀 가파르게 좀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언급했던 것처럼 약간 키맞추기성 조정 흐름도 분명히 있지만은 일단 이제 방산 섹터가 우리 트럼프의 1기 때를 본다고 했을 때 죄다 이제 우하향이 나왔습니다. 현대로템만 2018년도에 반짝 상승 흐름이 나와줬던 거 제외하고는 한국항공 우주, 뭐 LIG 넥스원, 지금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부분의 이제 방산 섹터들이
지금 1기 때 다 우하향이 나왔던 시점이라서 트럼프 2.0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된다고 하더라도 본격적인 이제 방산 섹터들이 우상향이 나오면서 시장 상승을 견인한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방위비 증액 관련해서 이제 1기 때보다 훨씬 더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근데 뭐 우리뿐만 아니라 뭐 유럽이나 뭐 대만 전체적으로 방위비 증액을 더욱더 강도 높게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랬을 때 이제 유럽 내의 어떤 방위비 증액으로 인해서 이제 각자 도생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유럽의 어떤 이제 추가 어떤 수주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나왔던 기업들 선별적으로 어떤 상승 흐름이 나와주는 거지, 트럼프 2.0 시대 개막과 함께 방산 섹터들이 계속해서 우상향이 나오기에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미 그런 기대감들이 주가에는 상당 부분 녹아져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어떤 이제 방산 섹터는 트럼프 2.0 시대 개막과 함께 실질적으로 이제 수주가 이뤄지고 또 숫자가 찍히는 기업들 위주로 각자 도생하면서 각계전투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무조건 트럼프 2.0 시대가 개막해서 방산 섹터는 무조건 좋다라기보다는 종목별로 우리가 선별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3대 장만 짧게 한번 봐주세요. 현대로템, 하나에어로, LIG 넥스원인데 맞습니다. 지금 차트상으로 또 보면 이게 바로 반등하기 또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 투자자들이 투자 전략도 많이 궁금하거든요. 저는 일단 그래도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트럼프 1.0 시대에 반등 흐름이 나왔던 기업이 현대로템이었고 또 이제 3일 전에 좀 낙폭이 좀 크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 구간에서는 저는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 사실상 이제 육각형 기업 중에 또 대표적인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현대로템은 또 다시 한번 대북 또 경협, 남북 경협 관련해서도 수혜 섹터이기도 해서 일단 현대로템을 중점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단 뭐 우주 항공에 관련해서 또 방산 쪽에서도 가장 핵심 기업이기도 해서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 넥스원, 현대로템이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충분히 있지만 지금 이제 키 맞추기 일환으로 또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모든 걸 첨단 산업으로 바꾸겠다라는 이제 발언으로 좀 차익 매물이 크게 출혈했던 부분들은 저는 어느 정도 반반 매수는 기대가 되나. 비중을 많이 실기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신규 매수로 접근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이제 수주가 이루어지고 실적이 찍히는 기업들 위주로. 그래서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부분들은 좀 반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부터는 실적이 찍히는 기업들, 수주가 나오는 기업들 중심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산도 이제 보수적으로 마음을 바꿔야 된다. 또 일론 머스크의 행보 봐야 되겠어요. 진짜 국방비를 천조국인 미국이 500조로 진짜 깎아버리면은 그때는 답 없죠. 방산주에. 분명히 어려울 거라고는 보는데 뭐 사실 미국의 방위산업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일론 머스크가 이제 좌지우지할 정도의 이제 수준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국가효율부 수장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가 가서 뭔가 이제 성과를 좀 보여줘야 됩니다만 어쨌든 이게 공화당이 저는 굉장히 좀 난처한 입장이라고 보거든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들어섰으니까 뭔가 허니문 또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당의 입장과 그리고 이제 트럼프 당선인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입장이 또 좀 엇갈리는 대목이 가장 저는 극명하게 나오는 쪽이 이쪽 방위 산업 쪽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1000조를 500조로 갑자기 절반으로 줄인다? 이 현실성이 그렇게 이제 좀 높지는 않은 그런 이제 대목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3분의 1은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거 뭐 진짜 할 수 있을지 방산, 국방비 예산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희가 4가지 업종 12월 투자 전략 살펴봤고요. 준호 매니저의 일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제가 자유로의 오늘은 로봇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바로 하이젠 RNM이라는 기업을 오늘 탑픽점으로 들고 와봤는데, 이 기업은 이제 LG전자의 모터 사업부에서 출범한 액추에이터 전문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08년부터 오티스 엘리베이터의 산업용 모터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갔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의 매출 비중만 본다고 했을 때 이 모터 쪽에서 한 81%가 찍히고요. 그리고 서버 모터 드라이브가 한 15%, 그리고 EV용 모터와 인버터가 한 4.2% 정도 점유율을 차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스마트 액추에이터를 개발해서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 현대차를 비롯해서 지금 이제 국내외 이제 글로벌 기업들에게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 하이젠 RNM의 강점이 스마트 액추에이터인데, 뭐 협동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물류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이제 수많은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로봇이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고 액추에이터 엔지니어링까지 또 제공을 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이 좀 입증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9건의 국책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현대차가 어제 또 이제 S볼 숄더라고 이제 그 근로자용
웨어러블 로봇을 또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작업자가 이 현장에서 이제 그 위를 바라볼 때 또 그리고 천장 쪽을 이제 바라보면서 작업을 할 때 예. 허리와 이제 목 디스크가 걸리지 않도록 좀 작업자의 어떤 이제 근로 효율을 도와주는 웨어러블 로봇을 이제 출시를 했는데 관련해서 이제 하이젠 RNM이 액추에이터를 현대에 공급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기대감에 예. 어제 좀 반등 흐름이 나와주기도 했고 시간에 의해서 살짝 상승 흐름이 나와주긴 했는데 예. 오히려 이제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에 구동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이제 감속기도 들어가고 모터도 들어가고 제어기가 들어가는 일종의 어떤 구동부인데 그거를 이제 SPG가 삼성의 웨어러블 로봇에 공급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공급하고 있는데 하이젠 RNM도 스마트 액추에이터를 국내외 기업에 공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기술력이 이미 검증된 기업이다 보니까 하이젠 RNM을 비롯해서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약간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이 정말 폭발적으로 시세가 분출되는 모습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이젠 RNM도 지금 상장한 지가 지금 6개월이 채 안 됐고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남아 있다라는 관점에서 하이젠 RNM을 타깃점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가격 전략 볼까요? 이제 네. 한 6개월 됐나요? 5개월, 6개월 됐죠? 네, 6월 말에 예. 상장했으니까 이제 딱 5개월 정도 예. 됐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이 6개월 되는 건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확약 물량들은 대부분 다 출회가 됐고 그리고 이제 다음 달 이제 말 정도나 돼야지 이제 마지막 이제 의무 확약 물량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오버 행인의 이슈는 한 달 정도는 좀 안정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종가 부근에서 최근에 이제 시장의 변동과 종목들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전일 종가를 일단 매수가를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14,000원으로 네,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9,800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젠 RNM. SPG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구동부의 액추에이터 우리도 있다. 이제 현대차가 이 이슈는 저도 파악 못했네요. 엘스볼 숄더요. 네, 어제 웨어러블 공개를 로봇. 했어요. 또 맞습니다. 있었다는 이 뉴스까지도 이제 겸사겸사 투심을 회복한다는 네. 차원에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젠 RNM의 붙이기 종목은요? 네. AI도 보면 이제 루닉 같은 이제 AI 의료기기, 그다음에 이스트소프트 같은 이런 기업들이 뭔가 이제 폭등을 한번 해줘야 네. 이쪽에 대한 이제 관심이 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로봇도 이제 그런 기업이 분명히 좀 나와줘야 된다라고 네. 봐요. 어제 네.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오늘 하이젠 RNM이나 이제 그렇게 초급등이 한번 나와줘야 이제 투자 심리가 확 바뀌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로 또 이제 뉴로메카. 이것도 이제 협동 로봇 관련된 오, 수익 예. 잊혀졌던 종목이잖아요. 되게 오랜만에 이제 오랜만인데요? 뉴로메카 말씀드렸는데 네. 최근에 보면 꾸역꾸역 또 바닥에서 좀 주가가 반등이 좀 들어오고 네. 있거든요. 이제 뉴로메카도 협동 로봇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니까 또 가벼워요, 이 종목은. 네. 또 움직일 때 되게 탄력적으로 좀 잘 움직이니까 뉴로메카를 오늘 저는 붙이는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로봇에 있어서 하이젠 RNM과 뉴로메카까지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일발장전 여기까지고요.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